대학 시절 연구회 합숙에서 오라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 선배는 나고야역 근처의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몇 개의 바와 이자카야가 들어선 임대 빌딩의 2층에 있는 점포입니다. 그 빌딩에는 평소 손님들은 들어갈 수 없는 비상계단이 있어 관계자들의 출퇴근 통로 겸 휴게실로도 쓰였습니다. 알바생들 대부분이 비상계단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만 오 선배는 평소에는 계단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선배는 영감이 강한 편이 아닌데도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게 보였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이상한 것이란 비상계단에서 내려다 보이는 길에 있는 바람에 휘날리는 검고 길쭉한 끈 같은 것으로 그걸 귀신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선배는 말했습니다. 흔들거리면서 사람을 감기도 하며 짧아지기도 하다가 보다 보면 누군가의 목에 감겨 사라지기도 했답니다. 오 선배는 몇 번이나 그 모습을 보는 동안 검은 끈이 들어갔던 호객꾼의 목에서 나와 똑같이 다른 호객꾼의 목에 감기더니 목덜미 근처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듯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호객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는데 그런데도 호객꾼들은 잔뜩 있었습니다. 오 선배는 그 모습을 애벌레나 지렁이가 땅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끈은 하나가 아니고 거물 밑에 있는 호객꾼들의 수보다 많을 때도 있어서 그 규칙성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밤마다 사람들의 목에서 나와 다시 다른 사람의 목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한기가 돌아 계단에서 멀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날에 따라서는 주방이나 탈의실 등의 뒷공간을 쓸 수 없는 날이 있다는데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계단참에서 거리를 보지 않도록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느 날 점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향한 비상계단에서 A씨와 만났습니다. A씨는 아래층 가게 종업원으로 땡땡이를 자주 치는지 들키지 않도록 일부러 오 선배들이 있는 층까지 올라와서 담배를 피우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A씨는 조금 무서운 사람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강압적이고 기분이 나쁘면 함부로 욕지거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운도 나쁘게 그날도 기분이 언짢았던 듯 야, 요즘 너 계단에 잘 안 오는 게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냐? 라며 트집을 잡고 선배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아진 오 선배는 적당한 말로 둘러대려 했습니다만 A씨의 기분은 나빠지기만 했고 선배를 벽으로 몰아가듯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은 정말 두들겨 맞겠다며 겁에 질린 선배는 체념한 채로 그 검은 끈에 대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어쩌면 더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고 생각한 오 선배의 불안감과는 달리 A씨는 생각외로 기분이 좋아져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심령이나 오컬트 종류의 흥미가 있는 것 같아 그 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A씨는 시익하고 웃으며 지금부터 저기 길로 내려가서 그 끈이 나온다고 삐키한테 말을 걸 거니까 말이야. 네가 폰으로 찍어 놓는 거다. 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거스르면 나중에 더 귀찮아질 거야. 나한테 내려가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오 선배는 얌전히 그 명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A씨가 의기양양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곧바로 아래쪽 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 선배를 향해 녹화하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내더니
바로 호객군 쪽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호객군과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A씨. 한동안 대화를 나눈 후 A씨가 오 선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보였습니다. 우와, 설마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믿어줄 리가 없잖아. 좀 적당히 좀 해. 선배는 호객군이 금방이라도 발을 낼 거라 예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둘은 이쪽을 향해 멈춘 채로 정지 화면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인 몇 명이 의아한 듯 둘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에? 하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자 그로테스크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객군의 목에서 뻗어나온 끈이 A씨의 입으로 직접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천천히 A씨의 입으로 사라져 갑니다. 꿈틀꿈틀 움직이며 A씨의 입으로 파고들 때마다 A씨의 몸이 조금씩 떨립니다. 자세히 보자 A씨는 눈이 뒤집어져 있었고 시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한 시점에서 선배는 정신적인 한계가 왔고 서둘러 점내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A씨가 있을지도 모를 밖에도 못 나간 채 결국 영업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알바 동료네 집에서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 선배는 알바를 그만둡니다. 점장도 한 번은 말렸답니다만 선배가 이상하게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뭔가를 느꼈는지 순순히 그만두게 해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공포가 가라앉았을 무렵 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역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야, 뭐? 서 있던 건 A씨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겨우 평정을 가장해서 대답합니다. A씨는 오 선배가 혼자서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즘 뭐 하냐는 둥, 언제 알바를 그만뒀냐는 둥 싱글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폭한 느낌도 전혀 없었고 입은 옷도 지금까지 A씨와는 정반대의 품위 있는 옷으로 주름도 잘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모습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A씨, 뭔가 분위기가 바뀌셨습니다. A씨의 얼굴에서 그때까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일까? 가끔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려. 넌 지옥에 떨어질 거다. 죽어. 지옥에선 봉침에 꿰어져 꼬치가 될 거야. 맷돌로 갈려져 으깨질걸. 계속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나. 빨리 죽어. 같은 말들이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들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젠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오 선배의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너 말이야. 너 뭔지 알지? 뭐라도 좋으니까 말 좀 해봐. 봤지? 알고 있었지? 그치? 천천히 이전의 폭력적인 어투로 돌아갔고 팔을 잡은 손도 손이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순간 A씨가 벌떡 하면서 크게 몸을 떨었다고 생각되자 잡은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당황해서 거리를 벌리자 다시 착한 어투로 돌아온 A씨는 미안, 아팠지? 미안하다. 이런 짓은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미안해. 라고 계속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 선배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미안 하면서
발길을 돌려 멀어집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이따금 자기 머리를 때리는 A씨의 주변에는 거기만 구멍이 뚫린 듯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후 오 선배는 A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알바도 그만뒀다고 예전 알바 동료가 알려줬다고 합니다. 오 선배는 그 뒤로는 그 검은 끈도 보지 못했고 더는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